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대체로 이제 2010년 전후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주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서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기회가 왔고, 처음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들도 어떤 공모 부동산 펀드나 상장 리츠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상당히 많이 빠르게 늘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했던 거에서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든지, 또 리파이낸싱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 어떻게 될 거냐, 과연 가능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큰 연기금들, 이를테면 국민연금이나 교직원공제, 행정공제 같은 곳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들이 이제 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를테면 과거에는 이제 국내 운용사들과 함께 프로젝트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런 투자는 조금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일단 당분간은 재간접 펀드, 해외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우리나라 운용사가 같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이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한국 부동산 투자 회사들, 특히 운용사들이죠.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인력 이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투자 기회가 많지 않을 거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인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문제가 된 자산들을 관리하는 거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다 보니까 인력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해외 부동산 투자 어떤 조직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슷하게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지난주에 관련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미쓰비시 지쇼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대형 부동산 회사죠. 이제 미쓰비시 지쇼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PI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일본 회사들이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 우리보다 많이 안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운용사 기준에서. 근데 실은 이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쓰비시 지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쪽에 기반을 갖고 있는 좀 전통 있는, 그 현재 역량이 있는 운용사를 직접 인수를 했어요. 현재 플랫폼을 인수하는 전략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TA 리얼티라고 미국 보스턴 기반의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사고요. 이 TA 리얼티 관련 소식이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TA 리얼티가 역대 최대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요 시장의 물류센터, 멀티패밀리, 식료품 중심의 쇼핑센터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18억 달러 규모의 어떤 펀드고요. 이 3호 펀드인데, 이 놀라운 거는 이제 지금 같은 자금 모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초 모집 규모 목표로 했던 12억 달러를 5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역대 최대 펀드를 이제 조성을 했다고요.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할 것 같습니다. 미쓰비시 지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2015년에 이제 TA 리얼티 인수했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네요. 네. 그리고 또 미쓰비시 지쇼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쓰비시 지쇼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블랙스톤과 현지 부동산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이고요. 시드니 위치한 오피스 빌딩이고,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은 오피스 빌딩인데 4억 9,400만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호주에서 거래된 최대 규모의 오피스라고 하고요. 이제 블랙스톤은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투자 축소하고 있죠. 그런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아시아 투자자들은 호주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미쓰비시 지쇼가 이제 이번 시드니 오피스를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홍콩계 부동산 자산 운용사인 PAG도 지난 8월에 호주의 운용사인 덱서스로부터 시드니 중심가에 위치한 오피스 타워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투자자들의 호주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캐펠 소식이 있습니다. 캐펠은 이제 싱가포르 기반의 자산 운용사죠. 이 캐펠이 최근에 호주 시드니에서 기숙사 2개를 인수를 했는데요.
호주의 차트홀이라는 이제 운용사로부터 인수를 했고 총 1억 2,500만 달러의 대학교 기숙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캠퍼스 기숙사 캠퍼스형 기숙사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빌딩을 인수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계 투자자들 호주 투자가 많이 확대되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싱가포르 상장 리츠 중에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라고 있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전문 리츠인데요.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시니어 하우징이나 헬스케어 관련 자산들이 많은 양로원 같은 자산들이 많은 일본에서 투자를 되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추가로 2개 자산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양로원 자산 2개를 1,640만 싱가포르 달러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인수하면서 이제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의 이제 일본 포트폴리오는 약 7억 1,07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가 됐고요. 총 59개의 자산을 담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리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이제 시장인데,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니어 관련 뭐 시니어 하우징이라든지 양로원 그런 헬스케어 자산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일본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이제 빨리 진행된 국가이다 보니까 싱가포르 상장 리츠 중에서 헬스케어를 전문하는 리츠들은 일본 시장에서 많은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한국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결국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냐 이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이제 큰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경쟁이 쉽지가 않고 어떤 한두 명의 인력을 보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펀드를 만들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법인 이지스 아시아 통해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의 어떤 부동산 회사들의 사례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